오늘도 매매했던 걸 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파동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파동에서 좀 특수한 상황의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하죠? 점상간 종목이 풀렸을 때 이거 매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매매할 때 어떤 관점이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자기 매매에 이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알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클럽에서 제가 매매할 때 참고하는 것들, 기본기 훈련이나 이런 거 된 걸 바탕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클럽 이용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분봉 차트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간 상태에서 그냥 쭉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작할 때도 여기서 상한가로 시작을 합니다. 이만큼 올라서. 이런 것들을 흔히 주식시장에선 점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점상 가는 종목을 관심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해요. 점상 간 종목을 매매해도 되는지. 근데 점상 간 상태에서는 매매를 못하죠. 저 역시도 여기서 솔직히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점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다,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죠. 어떤 특정 호재나 아니면 어떤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서로 먼저 사겠다고 하는 사람, 가격 상관없어, 먼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는 상황에서 보통 점상한가가 나옵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 보게 되면은 점상 한 번, 저는 두 번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됐었을 때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 하면서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번 정도 가면은 어떤 종목은 유통 물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 번까지도 가고 그 이상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대감이나 아니면 테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점상 가고 나서 두 번째 가면은 간간히 풀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서 요때 아마 기회가 나올 건데, 이렇게 두 번 정도 이 현상을 가고 나면은 한 번씩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종종 노려보는 파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상간 종목이 풀리면 매매할 수 있나요? 요 단순한 질문에는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조건 다 해도 되는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겠죠. 어떤 건 해도 되고 분명히 어떤 거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그 외에 괜찮다 싶으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위기, 이 테마나 이 상한가를 말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기대감 아니면 테마, 여러 가지 각자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강하게 분위기를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게 훼손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 뉴스가 훼손되면 안 되고, 아니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럼 그 테마가 훼손되면 안 되고, 아니면 어떤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럼 그 기대감이 훼손되면 안 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훼손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훼손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저는 상이 풀리는 첫 번째 파동은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수급과 파동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상이 풀리는 요 시점에는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못 샀습니다. 점상에서 한 번도 안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물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상한가에도 살 마음이 있어, 이런 상태면은 이 상황 자체가 가격은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싸져도 살려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 당연히 이 위에서 나는 만족해 하고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대감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이 차익 매물이 한 번에 응집돼서 우르르르 쏟아지진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이 기회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진짜 이거 매수한 사람들이 바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무지성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지성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 여기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매매를 한다.
근데 대신에 짧게 끝낸다. 요 정도 생각으로 저는 매매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무지성 매수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저 역시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좀 가격을 완전히 배제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던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했던 거를 보게 되면은 딱 요 타이밍이거든요. 여기 박스 보시면은 제 매매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죠? 이거 풀리자마자 바로 산 건 아니고 풀렸었을 때 이 하락세 진정되는 거를 좀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진정되는 것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삽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팔 거 팔아주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와서 한 번 더 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가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오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대로 그대로 다시 말아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상 풀린 상황에서 오래 늘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다. 파동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에서 이거 다시 상 못 가나 하면서 점점점 이쪽에 있었던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말지 못하면은 점점 버거워지는 그런 파동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를 못해서 이제 남은 물량을 여기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뭐 여기서도 고민은 했었습니다. 차트적으로만 그냥 놓고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점이 박스에 갇혀가지고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포지션 자체가 되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서 그냥 그래 좋다, 짧게 마무리해야지 하고서 전량 마무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상을 말았죠. 그래가지고 뭐 제 판단은 틀렸지만 저는 근데 다시 하라고 하더라도 상 풀린 종목을 이렇게 파동 안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이 시간 안에서만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뒤로는 뒷파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이 이런 식으로 점상이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점상을 갔는데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았는데 이게 무너진다. 그 뒤에 파동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버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보면은 사고 싶을까봐 개인적으로 개인 뇌동을 방지하고자 이거를 안 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기대감도 있고 이 종목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파동을 공략해서 다시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이 현상이나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매물대가 형성되는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매했던 거를 제가 얘기하고 특수 상황, 이렇게 점상 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실전에서 매매를 하면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거에 딱 꽂히게 되면은 그것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를 굳이 꽂히기보다는 항상 뭐에 꽂혀서 어떤 거가 좋아서 매매를 하든 간에 그 상황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파동,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박스, 아니면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 안에서도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수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수급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항상 지지 저항은 생기고 박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매매해야 되는 타겟 박스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해보면서 훈련을 해보고 연습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를 이용해서 첫 번째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 매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훨씬 더 매매 자체가 능동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습관적으로 공략할 파동, 박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